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정말 평생 해야 되는 돈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듣기만 해도 어색한, 그리고 머리 지끈거리는 단어들, 경제, 수학, 이윤, 투자, 펀드, 뭐 이런 단어들이랑 친구하면서 2주를 지내니까 부자 되겠다고요? 진짜 부자 되기 전에 뇌부하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 같은 금융 문맹도 재테크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예고해 드린 대로 전문가 한 분도 아니고 오늘은 두 분이에요. 두 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들과 그리고 제가 겪은 현장 경험과 이야기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정말 이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저도 2주 동안 돈돈거린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오늘 저 좀 의상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거 금가루 발라놓은 것 같잖아요. 보시고 기분 좋으시라고 입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한 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웃고 가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씨 뭘까요?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있죠. 이름은 이도. 그 다음에 5,000원짜리는 율곡 이, 그리고 1,000원짜리는 그 퇴계 이황, 또 100원짜리 동전에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이씨죠. 조폐공사 사장님들 역대 다 이씨이신 거 아닌가요? 자, 이런 공부 말고 정말 그 부자가 되고 싶은, 특히 우리 이제 중년 중에서 은퇴자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정말 만만배드렸죠.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오윤관 강사님, 오늘은 한번 원 없이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관입니다. 예전 같으면 퇴직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 또 퇴직한 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에 관한 지식, 금융에 관한 지식이 오히려 더 필요한 세대가 되었지. 예전 같으면 세계 금융 신문 있죠. 경제신문, 한경이나 매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인터넷에서 경제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중요한 거, 모르는 것들을 써 나가면서 익혀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면 경제 지식도 쌓이고 금융 지식도 쌓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퇴직한 사람들의 금융 지식, 경제 지식, 그리고 경제를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하루에 1~2시간씩 공부를 해야 한다. 셈에 묻은 저 같은 사람은 뇌가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줄을 서라 라는 말이 있죠.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삼을 캐려면 산삼밭에 가야 하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돈을 무조건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조언도 있어요. 이 말은 조금씩 제가 좀 나중에 이야기를 더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요즘 최근에 정말 인상 깊은, 눈에 띄는 설문조사 내용이 발표가 됐죠.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죠. 퓨어 리서치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난 11월 18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죠.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14개 국가가 가족과 아이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세 나라, 스페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였죠.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는데요. 물질적 풍요에는 이런 것들이죠.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집과 음식. 이것들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 1위로 꼽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 가족, 지위, 사회 순으로 꼽았는데요. 말하자면 남들이 가족을 우선순위로 꼽을 때 우리는 돈이 1위다. 가족은 2위도 아닌 3위. 좀 부끄러운 결과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돈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다시 오윤관 강사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비근한 예는 뭐냐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을 때 대부분은 3년 안에 원래 그 돈이 생기기 전보다 가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쓸데없는 데 막 쓰는 거죠. 유흥비나 이런 데다 쓰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벌지 않은 돈은, 그리고 공부를 해서 쌓아가지고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고, 그래서 금융 지식이 필요한 거고 문맹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작은 거를 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래야 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작은 거 내가 조금밖에 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등한시하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돈이 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지금 당장 관심을 갖고 경제 공부를 하고 금융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 그러면 보통 은행, 증권, 보험 3대 영역이 있는데 재테크 투자와 관련해서는 보험을 보통은 이제 빼죠. 그러면 은행하고 증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축의 시대에는 우리가 은행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투자의 시대죠. 은행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예금을 1%짜리 할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오히려 증권회사와 친해져야 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제 그 거래들을 많이 하지만 비록 주식이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최근 2, 3년 동안에 퇴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증권회사 돌아다니면서 증권 계좌를 몇 개를 튼 다음에 공모주 청약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트고 그리고 내가 정보를 받고 공부하다 보면 투자할 수 있는 폭들이 조금씩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증권회사 주식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증권회사와 먼저 친해질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어, 돈, 재테크 이렇게 찍으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도서관 자료 검색창에도 수백, 수천 권의 책들이 소개되고요. 근데 제가 나이 들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거의 시험 공부하는 수준이었어요. 낯선 용어들과 또 실천하기 힘든 조언들, 그리고 무엇보다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은 마치 저와는 딴 세상 같은 사람들, 이런 느낌. 와,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 이런 자괴감이 자꾸만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책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투자의 제왕 워렌 버핏이요. 그의 무수한 명언들, 또 그의 투자 방식, 그에 얽힌 일화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 사업에 성공해서 갑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취미 수준이 아니고 주식 투자에 전념해서 요즘 말로 몰빵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저의 엄살이 부끄러워지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돈에 대해서 이론 말고 제대로 그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나? 없었죠. 돈도 자기를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씩 제게도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돈이야 어떤 사람은 요만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돈은 뭐 있다가도 없는 거고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는데 돈의 금액하고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면 돈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든 없든 관심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가지고 적은 거라도 조금 더 이렇게 긴 세월에서 복리의 효과를 이뤄서 돈을 더 벌려면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죠. 오히려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주위에서 보면 문제는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많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하기도 하고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라. 저는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짜잔! 이번에는 은가루를 입혔어요. 좀 전에 오윤관 강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집착이 되거나 걱정거리가 되면 병나죠. 그리고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하더라도 매일 그 알을 꺼내려고 하면 부의 원천인 거위를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재테크의 전문가인 존니 박사나 또 그 무수한 책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투자를 해놓고 정말 수면제를 먹고 자거나 또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잊고 지내라는 거예요. 묵혀두라는 거죠. 복리의 기적이 거기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증권 계좌를 신설해 놓고 개설해 놓고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번 보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팔랑귀요.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부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도 흐려지죠. 그래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자료를 또 봤는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메시지 피싱을 당하는 세대를 보면 51세에서 그 61세 이상의 연령대가 무려 34.3%, 정말 대단한 수치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세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단기간에 내가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벌었더라.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뭐 따블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알려주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몰래 하지? 절대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봐야 되는데 누구나 생각하면 사기라는 거 알죠. 근데 왜 당하느냐? 저는 욕심이라고 봅니다. 사기 안 당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상식은 뭐냐? 은행 금리든 어떤 적정 수익률의 2배 이상을 누군가 얘기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사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틀만 갖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데 욕심에서 당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당하는 유형들을 보면 처음에 안 믿죠. 안 믿으니까 아주 작은 금액, 잃어도 되는 금액을 조금 넣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그쪽 그 사기를 치는 입장에서도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일단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타겟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100만 원 넣은 사람한테 한 달에 5%씩을 매번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5만 원씩? 1년이면 60만 원이야. 1년을 넣었더니 100만 원을 넣는데 60만 원이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믿는 거죠. 이거 진짜인가? 그러다 500만 원 넣고
그래도 1년 더 들어와. 그러면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금액을 넣는 순간 바로 그거는 사기에 얽매이는 아주 전형적인 틀이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죠. 처음부터 바보도 아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그런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지만 거들떠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뭐 너무 당연합니다. 욕심이 결국은 화를 부른다. 예. 그리고 절대 그런 거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트라이해보지 말아라. 예. 처음부터 무시해라. 그것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업이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기본인 것만 하면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투자에선 분산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말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워런 버핏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예, 장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자산 재조정하세요. 똑같습니다. 저도 좋은 우량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자산 재조정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50대 60대는 실패할 나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킬 나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실패하다 보면 그게 내공이 쌓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패할 나이가 아니라 실패로부터 벗어날 나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안 했던 분들은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조금씩 실패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예. 뭐 실패 안 하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실패가 없으면 투자가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이 돈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는 정말 숱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책은 반대로 나가는 통로를 잘 관리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돈이 지나다니는 통로, 지갑과 통장은 현금이 드나드는 통로, 냉장고는 식비가 오가는 통로, 또 수첩은 예정된 소비의 통로라는 거죠. 방이 어질러지면 우리 정신이 산만한 것처럼 돈의 통로가 어수선하면 돈도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갑의 카드는 한 장으로 정리하고 또 큰 돈부터 앞쪽에 지갑에 넣어야 그걸 깨기 부담스러워서 잘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냉장고는 일주일에 2번 장보기로 압축하고 또 지갑은 일주일에 1번 열지 않는 날을 정해놓는다. 이런 거죠.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 설득력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조언.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 져야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 한 분을 또 찾아갔죠. 집에서 가까운 투자증권사 직원분인데요. 일단 제 문제를 상담했고 여러분을 위한 도움 말씀도 청했더니 기꺼이 신분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상만큼 상큼하게 이런저런 금융 팁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서 팀장님 그리고 오윤관 강사님의 같지만 다른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투자를 위한 무게중심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행 예적금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은퇴하시면 은행 가서 맡기실 겁니다. 근데 지금 연 1%, 2% 이게 최선이 아니거든요. 일단 금융투자회사에 왔을 때 그러면 단기 손실이 나더라도 좀 한 2, 3년 묵혀놨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오를 수 있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우량자산에 투자를 하는 쪽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달러 투자를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가장 기초통화기도 하고 안전자산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금보다 달러가 더 올랐을 만큼 뭔가 달러 자산에 대해서 투자 수요도 많고, 그리고 실예로 강남에 있는 부자분들도 달러 투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미국 ETF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배당을 지급해주는 ETF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이런 구조의 상품이라 ETF라서 주가 변동은 보통 금융주들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럼 일단 뭐 지금 최종 은퇴를 하셨다라는 분들 중에 뭐 목돈만 있고 연금이나 아니면 기타 현금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뭐 월지급식 ELS라든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달러로 ETF를 한 달에 한 번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상품들을 이용하면은 다달이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투자에 대한 재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회사채, 보통은 대표적으로는 이표채들이 3개월마다 이자가 들어오고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배당을 꾸준하게 하는데 이런 금융투자 상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네. 그렇지만 결국은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다. 그 사람들이 결코 투자한 다음에 실패했다고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서 해야 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시대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어찌됐든 초기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좋죠. 같지만 다른 얘기, 또 다르지만 같은 얘기로도 들리죠. 결국은 그거죠. 첫째는 우리가 예금, 펀드, 주식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고 그 이윤이 제공하는 기회비용을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묵혀라. 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자산을 좀 정리해 나가라. 이런 건데요. 이런 그 이론과 실제를 오늘 이제 살짝 맛을 보셨고요. 정말 그 본격 요리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그 글귀는 그거예요. 돈은 사랑의 씨앗이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가슴 설레고 이런 거에 돈을 쓰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고 충만한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돈을 모으는 것보다 모으는 것만큼 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 그리고 쓰는 이유, 거기에는 나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돈을 벌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이유도 바로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고 유용한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도 되고 그럴 때 정말 이게 패션으로 멋진 셀럽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